어쩌다 틈이 나면 손수 그림을 그리시며 그 그림 같은 농촌을 만들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되게 하는 것이 단 하나의 소망이시던 박정희 대통령. 눈두렁에 앉으면 농부가 되어 살고 미역밭에 가면 어부가 되어주던 박정희 대통령. 그 인정 많으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농어촌 고리채였습니다. 전국토의 22%밖에 안 되는 농토. 그나마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 화투나 치고 술이나 일 삼다 보니 춘궁기에는 장리곡으로 연명을 해야 하는 딱한 농촌이었습니다. 농민의 80%가 고리채에 허덕였습니다. 숙명처럼 평생을 끌어안고 살다가 후손에게 물려주던 슬픈 유산. 박 대통령께서는 이 한많은 고리채를 탕감하여 농민들을 빚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끝없는 창의력과 새로운 정책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식량 증산과 농공병진을 위해, 즉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균형을 위해서 고미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70년도에는 쌀 수매 가격이 35.9%나 올랐습니다. 보리도 생산을 장려하여 정부가 비싼 값으로 사들여 싸게 방출하는 이중 매가제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생산 의욕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고미가 정책은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는 등 쌀의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닥치는 인생살이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박 대통령과 우리 농민에게 또 한 차례 시련을 내렸습니다. 63년 6월 영남 일대에는 눈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목이 말라 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대자연의 횡포 앞에 의연히 맞섰습니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비닐호스로 물을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영남북 일대의 농업용수개발 기본조사를 지시하고 이어서 전국적으로 그 조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과 한을 몰아내어야 하듯이 가뭄을 몰아내어야 한다며 농업용수개발지침 22호와 23호를 선포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 수십 미터 아래로 풍부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영남북 일대에 농업용수개발 기본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호, 저수지의 순으로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 단면적의 85%를 수리 안전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는 등 지하수 개발에 쏟은 박 대통령의 뜨거운 집념은 끝내 전천후 영농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애족정신을 상기하며 고비를 넘긴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날 수제마을인 청도마을에 들렀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마을은 마을 사람들의 협동정신 덕분으로 말끔하게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청도마을의 그러한 정신을 온 국민의 정신적인 거울로 삼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박 대통령께서는 긴급 지방장관회의를 열고 역사적인 새마을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발상에서부터 실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몸소 계획하고 연구하였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농촌 부흥을 위한 신앙이 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 10월 전국 농어촌 34,665개 마을에 300부대에서 350부대씩의 시멘트가 무료로 공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이 시멘트는 마을 공동의 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마을 진입로의 확장과 소교량 건설, 농가 지붕 개량, 우물시설 개선, 공동 목욕탕 건립, 소하천의 뚝 개조, 공동 빨래터 등에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총 41억 지원에 122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전국 34,665개의 모든 마을이 참여함으로써 전국터는 새마을의 불꽃으로 훨훨 타올랐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새마을 운동의 빠른 확산을 위해 새마을 노래를 몸소 작곡 작사했습니다. 지붕을 헐고 스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던 초창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취락 개선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농촌 사람들도 양옥집에서 살게 하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면서 취락 개선 사업을 서두르시던 박정희 대통령. 매운 연기 때문에 눈물로 밥을 짓던 아궁이는 스위치 하나로 부를 때는 가스레인지로 개조되고 허리가 아프도록 구부려야 했던 낮은 부뚜막에 서린 여인들의 묵은 한은 부엌문화의 새 시대를 맞아 흔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농촌 부녀자들을 앞장세워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정네들의 애달픈 생활 자세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남정네들만 관여할 수 있었던 마을 대소사에 부녀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마을의 노인들과 한편이 된 부녀회 회원들은 화투판을 단체로 기습하는 등 부녀자들이 앞장선 새마을운동은 훨씬 뜨겁게 불길을 뿜었습니다. 절미운동과 저축운동으로 농촌 경제를 바로잡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어버이기도 한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 부흥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엄격한 뒷받침을 언덕으로 68년에 그 첫발을 내어디뎠습니다. 전국 90개 조산단지를 선정하여 43개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이 소득증대 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해 박 대통령께서는 야산 개발에 필요한 중장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가난에 얼어붙은 농촌의 들판을 수확으로 열매 맺게 했습니다. 버려진 야산과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밤나무, 감나무, 잣나무 등 유실수 단지를 만들고 쓸모없는 볏짚으로 양송이를 재배하는가 하면 과일과 고등소채 외에도 양계와 양돈, 비유구 등의 복합 영농으로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국민 복원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리하여 78년 평균 농가소득은 미화로 3,893달러에 달했고 농가 1인당 소득은 약 700달러에 달하게 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경남 김해에 들렸던 박 대통령께서는 비닐하우스를 목격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농한기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닐하우스 영농을 확산시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영남 지방과 같이 기후가 온화한 지역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문제는 중부지방과 경기도였습니다. 겨울에 영하 17, 8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비닐하우스 재배의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경기도 기흥지방에서 비닐하우스 재배가 가능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숙식할 집과 농토까지 마련해주며 연구비를 아끼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만 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정성에 감동한 연구반들은 있는 지혜를 다 모은 결과 드디어 성공시켰습니다. 겨울이 되면 온 천지가 은색의 물결로 출렁이는 하얀 들판은 농촌 근대화로 가는 민족의 대행진이었습니다. 야산을 개발하고 하천 부지를 다 모아도 농토는 부족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바다를 농가 밭으로 개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갯벌은 꼬막과 굴과 긴 야시장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반만년의 긴 세월 고기잡이 나간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며 수평선을 바라보며 단식이나 쏟아놓던 한맺힌 파도는 미역밭이 되어 수확의 기쁨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물만 던져두면 어느 사이 서식하는 전복과 소라와 해초들. 빈손으로 드나들던 밀물 썰물은 그제야 황금을 빚어내는 지혜를 일깨운 것입니다. 바다 농사가 풍년이 들자 쏟아져 나오는 어패리와 미역, 김 등을 저장하는 과정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어촌에도 새마을 공장을 세워 공급되고 남은 어패류는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촌 부녀자들의 보람된 일터가 된 새마을 공장은 만선의 백고동 소리처럼 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새마을 공장도 농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주로 봉제, 통조림 등등 마을의 소득 증대와 직결시켜 농한기를 없애기 위해 구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새마을 공장만은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보조하여 모처럼 삶의 의욕을 되찾은 농어민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각별히 관심을 쏟았습니다. 손으로 짜던 가마니를 기계로 짜게 되고 화문석도 기계로 엮음으로써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함은 물론 대량 생산으로 인한 양산체제는 농촌의 농한기를 물리치고 수출에 보람에 젖는 신바람나는 농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저장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소채와 과일 등도 이 공장에서 통조림화되어 저장에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울며 식모살이 떠났던 금순이도 무작정 상영한 점순이도 돌아와서 5인 식구 한데 모여 살 수 있는 보금자리 되게 하는 새마을 공장이었습니다. 숨만 크게 쉬어도 꺼지는 호롱불은 문풍지 소리와 더불어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들의 밤빛이었습니다. 1965년 12월 박 대통령께서는 60년도까지 겨우 20% 정도 전등불에 들어와 있던 농어촌에 전화 사업을 서두른 결과 1979년에는 전국 농어촌 98%가 밤에도 타작을 할 수 있는 전등불을 밝히게 되었고 이름 없는 낙도에도 전화를 가설하여 별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5천년의 기나긴 밤을 흐느끼던 호롱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텔레비전, 냉장고 등 도시의 버금가는 농촌으로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모진 추위가 녹아내리듯 박정희 대통령의 발걸음이 닿는 땅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연그렀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영농의 과학화를 위해 경지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이 경지작업은 비능률적인 재래식 영농법에서 탈피하는 농촌 근대화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뼘의 노는 땅 없이 곡식을 심어야 한다며
흙 한 줌도 아끼시던 박 대통령의 집념은 또다시 농기계의 생산에까지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부엌칼이나 구워내고 삽이나 만들어내는 것이 고작이던 대장간이 아닌 대규모의 농기계 공장에서 경운기를 비롯한 이양기, 분무기, 콤바인 등 순우리 기술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까지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경운기는 밭갈이, 물건 나르기 등 12가지의 기능을 갖춘 편리한 농기구로 농촌 경제를 기름지게 하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도리깨와 낫과 괭이와 일소가 농기구였던 우리가 아닙니까? 동력이 밝기도 전에 이슬 깔고 김을 메어도 한리랑은 아득히 남고 짧은 해는 서산에 기우는데 젖먹이의 울음소리에 가슴 조이던 총부의 심정이 가슴 아파 기계로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며 그리도 애쓰시던 고마운 대통령. 당신께서 그토록 소중히 가꾸시던 이 들녘에는 그날 흘리신 땀방울이 오곡으로 연그렀습니다.